14단은 1. 비판적으로 매체 읽기. 기후위기 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시작할게. 자, 비판적으로 매체 읽는 거. 매체는 어떤 작용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게 다 매체야. 그러니까 TV, 라디오, 신문, 이런 거 다 매체야. 어떤 작용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물체나 수단, 이게 매체고, 좁은 의미로서는 불특정 대중에게 많은 정보, 사상이나 의사 전달하는 수단을 가리키는 거고, 우리 인쇄 매체 하면 우리 눈으로 글로 읽는 거야. 인쇄를 통한 거 신문, 책, 잡지 같은 거고, 일방향적이지. 그치? 우리가 읽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리고 음성, 영상 매체는 우리 TV, 라디오, 광고 이런 것들이 음성과 영상으로 전달하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내용을 전달하며 현장감이 있어. 현장감이 있는데 이것도 일방향적이지, 그지? 디지털 통신 매체는 양방향이야. 우리가 댓글을 단다든가 이렇게 바로바로 반응을 할 수 있지, 그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고 시간적 제약 없죠. 시간적 제약 받지 않고 소통할 수 있고 대량 정보의 유통이 가능한 게 디지털 통신 매체고, 인터넷, 휴대전화 이런 것들이 디지털 통신 매체. 복합 양식 테스트인데, 복합 양식 말 그대로 복합적인 거야. 문자, 소리, 시각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 양식이 혼합된 거. 혼합되어 가지고 이루어진 텍스트를 가르치고, 자, 이미지와 문자가 결합하든지 영상과 문자 결합 등 언어 양식들 간의 융합이 강화되고, 여러 양식 중에서 시각 언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복제 및 재생산이 강해지는 거야. 자, 매체 자료는 매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료를 말하는데, 도표, 그림, 사진과 같은 시각 매체, 이건 눈으로 보는 거니까 시각 매체고, 소리, 음악 같은 청각 매체, 동영상, 애니메이션은 복합 매체가 되는 것이고, 시대에 따라서 옛날에 구술 문화, 말로 했지, 몸짓, 손짓, 표정, 소리, 이렇게 신체 언어를 하다가 이제 말, 노래, 슬화,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었겠지. 그러면서 문자가 발명되면서 문자로 글, 편지, 필사본, 책 이런 걸로 되다가 이제 대량 인쇄가 가능해지지. 책, 신문, 잡지. 그리고 이제 TV가 나오면서 영상 문화가 된 거지. 사진, 영화, 만화, 라디오, 텔레비전 같은 영상 방송 매체. 그리고 이제 디지털 매체지. 인터넷, 스마트폰, SNS, 온라인 게임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말이나 신체 언어에서 문자가 생겨나고, 그리고 이제 영상 방송이 생겨나고, 지금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디지털 매체가 대세지, 그지? 그러면 전통적 매체와 디지털 매체의 차이점은, 전통적 매체, 우리 일방향성이지. 신문, 책,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매체인데, 정보를 대중에게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소수만 생산하지. 영화 생산하는 사람 소수지, 그지? 신문도 만드는 사람 소수잖아, 그지? 소수만 생산에 참여하고 대다수 사람들은 생산자의 정보를 일방향으로 전달받는 거야. 주는 것만 받는 거야. 근데 디지털 매체는 인터넷, 스마트폰, SNS, 온라인 게임 등인데, 얘는 쌍방향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일반 대중들도 생산자가 되는 거야. 일반 대중들도 시간, 장소 구애받지 않지. 빠르게 대량 정보를 유통시킬 수 있고, 이 사람들도, 일반 대중들도 이제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따로 없는 거야. 누구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경험할 수 있고, 원하는 소통 방식을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소통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비판적 수용이야. 해주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 우리 가짜뉴스 되게 많잖아, 그지? 단순히 매체 자료의 내용을 정확하게 잘 읽어내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잘 읽어내기도 해야겠지. 근데 그것만 아니라 매체 자료의 생산자가 만드는 사람이 어떤 의도와 관점에서 만들었는지, 표현 방법이 적절한지 이러면서 비판하면서 읽는 것이 특히 요즘 사회에서는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자, 내용적 청의. 비판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내용적 청의에서 신뢰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는지, 그런 특정 사람이나 사물을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은가. 한 사람을 너무 부정적으로 외도하는 거 아닌가. 한 사람이 너무 뭐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신인 것처럼 그렇게 긍정적으로 하지 않는가. 그리고 특정한 의도로 구성되지 않았는가. 자, 전달 내용이 보편타당한가. 이걸 내용적 청의에서 봐야 되고, 표현적 청의에서는 사실 혹은 진실을 보이기에 어떤 문법과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 방식은 무엇인가. 문자, 표, 사진, 그래프, 동영상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가 있으면 이게 글의 내용을 잘 뒷받침하고 있는가를 표현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고, 정치, 산업, 구조적 청의에서는 제작, 유통되는 제도와 구조는 누가 만드는 것인가. 매체 자료의 상업성은 매체 자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돼. 누군가의 의도가 뒤에 숨어 있지 않은가. 이걸 봐야 한다는 거야. 매체 비평. 비평의 개념은요, 전통적인 의미에서 비평은 문학이나 예술 작품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에서, 우리 별점 주는 거 있잖아, 그지? 별 몇 개 이런 거 평가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전통적인 의미는 문학, 예술의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거. 근데 오늘날에는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등 대중문화의 전반에 대한 것으로까지 확대된 개념이고, 넓은 의미는 삶의 환경을 이루는 대중매체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행위와 태도, 그리고 좁은 의미는 여러 가지 기호와 이미지로 포장한 대중매체의 내용을 분석적으로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기후위기 보도가 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매체를 접할 때 잘 봐야 되는 거야. 자, 부족한 심층 기획 기사와 검증 시스템. 우리가 기후위기 보도를 하는데 심층 기획도 안 하고, 그리고 검증도 안 해가지고, 그래서 문제라는 거야. 이게 지금 이 소제목이 있지. 이게 문제 제기에 해당하는 거야. 문제 제기. 2019년 5월 영국의 주요 언론 매체가 앞으로 기후 변화라는 말 대신 기후위기 혹은 기후비상이라고 이라는 말을 쓰겠다고 했대. 기후 변화 그러면 기후가 변화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후위기 혹은 기후비상이란 말을 쓰면 엄청 심각해 보이지, 그지? 오늘날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기후변화와 같은 중립적인 말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거야. 그만큼 기후변화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했지. 왜 기후위기와 기후비상이라는 말을 쓰냐? 그 이유는 여기에 있지. 자, 기후변화는 어떤 느낌? 중립적인 느낌이 들고, 기후위기, 기후비상 이런 건 굉장히 심각한 느낌이 든다는 거야. 영국 언론 매체의 이런 결정은 기후 문제를 대하는 언론 매체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언론 매체는 어떨까 하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한 것이, 우리나라 언론 매체 다른 나라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나라 언론들은 과연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할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 최근 한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6개 언론 매체를 대상으로 지난 30년간 기후변화라는 단어를 포함한 기사를 검색해 보았다. 1991년에는 기사 건수가 11건,
반면 국제사회가 기후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이후 회의가 열린 1992년에는 65건으로 증가했고, 그리고 이후에 또 이제 교토의정서를 채택한 1977년에는 다시 69건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2002년 세계 지속 가능 발전 정상회의가 열린 해에는 다시 또 증가한 거야. 다시 증가했고, 몇 해 전부터 세계적으로 그린 뉴딜, 탄소 중립 등이 화두가 되면서 2021년에는요 5,484건이 늘어났대요. 세계적으로 이런 게 화두가 되니까. 그지? 그러면 이건 뭐야? 지금 봐봐. 국제회의가 있을 때 건수가 늘어나고 그 다음은 아니라는 거지. 그지? 국제적 사안이 있을 때 우리나라 언론들은 국제적 사안이 있을 때 기후위기 보도가 증가하는 거야. 보도가 증가하고 아니면 아닌 거야. 자, 요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래프로 이 그래프 보니까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건 아니지. 꾸준히 증가하는 건 아니고 뭐 할 때만 국제적인 회의가 있을 때만 증가하고, 그리고 봐. 여기가 91년에서 92년, 96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 그지? 요거는 2021년에는 자, 2021년에 세계적으로 그린 뉴딜, 탄소 중립 등의 화두가 되면서 이렇게 늘어난 거고, 그 전까지는 막 12년 동안 5개, 12년 동안 5개.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2002년에서 2021년까지 여기는 자, 쭉 없잖아. 그지? 그러면 요거 2개 비교했지. 그지? 2개 비교했고. 그지? 여러 해의 수치가 생략되어 뭐가 심하다고요? 왜곡이 심한 거야. 왜곡이 심하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면 다시 말하면 생략된 기간은요 확인이 안 되는 거야. 보도 건수가 있었는지 어쨌는지 생략된 기간에는 확인이 안 되고요. 이 그래프 왜 냈어? 그래프는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지. 그지? 우리나라는 과연 어떨까? 우리나라는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보여주기 위한 거지. 이는 국내 언론 매체가 기후에 관해 평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가, 평소에는 관심이 없어요. 국내 언론 매체가 평소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가 국제 행사가 열리는 특정 해에 집중하여 보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국내 언론 매체는 기후위기를 국제적 문제로만 인식하여 지속적으로 다루지 않는 거. 우리 문제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국내 언론사들은 이 문제의 원인이 국내에는 전문 취재팀이 부족하고 이렇게 국제적 문제로만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다루지 않는 거. 이거는요. 왜 이러냐? 전문 취재팀이 부족한 거야. 그리고 금정 시스템이 미흡하기 때문. 이거 우리 제목이었지. 부족한 신청 기획 기사와 금정 시스템. 이거 우리가 제목이었다. 소제목이었다. 그지? 기후위기를 담당하는 전문적인 취재팀이 부족하며 이게 문제 상황. 자, 문제 1이지. 얘가 문제 1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얘가 금정 시스템이
미흡한 거 문제 상황 이하. 전문적인 취재팀이 부족하면 장기간에 걸쳐 뭐가 신청 기획 기사 보도가 어렵고요. 기후위기와 관련된 보도는 기후위기의 발생 원인과 기후위기로 생기는 피해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일회성 보도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또 기후위기는 과학, 경제,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검토하여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검증 시스템 이게 없었지? 미흡하지? 그래서 기본적인 데이터 오류도 확인하지 않은 자료를 기사하기도 하는 거야. 안에 내용이 틀렸는데 그걸 갖다가 기사로 보내기도 한다는 거야. 그게 이제 다음 기사야. 신생에너지, 폐기물 처리 골치, 신재생에너지, 폐기물 처리가 골치. 요게 표제지, 그지? 그러면 자, 표제인데 폐기물 처리가 골칫거리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여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이 기사를 쓴 사람은 긍정적인 입장이겠니? 부정적인 입장이겠니? 부정적인 입장이겠지. 폐기물 처리가 골치 아프다.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에 대한 신문 기사의 관점이 드러나지. 기사의 관점이 드러나요. 어떤 느낌? 부정적이라는 거야. 태양광 패널 폐기물 15배 급정. 처리비 들고 재활용도 힘들어. 딱 봐. 부재도 딱 부정적이잖아. 신재생 에너지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태양광 풍력 폐기물도 골칫거리다. 부정적인 느낌 딱 들지? 자, 부정적, 비판적입니다. 태양광 패널과 풍력 날개의 수명은요, 태양광 패널은요, 15에서 20년이고, 풍력 날개는 20년에서 30년이래. 2050년 탄소 중립까지 최소 한 번 이상은 수명이 다한 설비를 걷어내고 새로 건설해야 한다는 뜻이다. 20년에서 30년밖에 안 되니까 그 사이 이제 수명이 다 해가지고 한번 다시 설치해야 되는 거야. 땡땡 기간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폐기물의 발생량은 2018년 17만 6천 톤에서 2020년 279만 4천 톤으로 15배 가량이 증가했다. 자, 땡땡 기간, 전문 기간 하나 나왔고요. 패널의 수명을 감안하여 2030년 이후 폐기물 발생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030년 이후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래. 한국 네모네모 연구원은 전문가도 한번 나왔다, 그치? 전문기관. 두 번째, 2030년 발생할 폐기물의 양은 2만 935톤으로 전망했다. 자, 지금 봐봐. 2020년에 279만 4천 톤이고 앞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인데 2만 935톤이야. 수치가 안 맞잖아. 더 이거보다 279만보다 더 많아야 되는데 너무 적지 않니? 그치? 문제는 이게 문제점이야. 문제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의 설비는 재활용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태양광 패널의 20에서 25%를 차지하는 알루미늄 등 일부 소재만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매립된대요. 이렇게 매립된 폐기물은 메탄가스를
폐기물이 메탄가스를 배출해서 지구온난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환경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태양광 설치하는 거, 풍력 발전 설치하는 거 굉장히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오히려 폐기물로 인해서 지구온난화를 가중시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이 기사는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여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지금보다 늘리면 폐기물이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골치라고 표현하고 있지, 그지? 그래서 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고, 다시 말하면 이거 신재생 에너지는 친환경적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2030년 이후에 폐기물이 크게 늘어난다고 전망하며 심각한 환경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자는 전문 기관과 조사 자료를 인용했지, 그지? 땡땡 기관과 네모네모 연구원, 그치? 한국 네모네모 연구원 했는데, 그러나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에 발생한 폐기물 양이 279만 톤이고 2030년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폐기물 양은 2만 톤이래. 기사의 내용과 달리 2030년에 폐기물 수치가 2020년보다 현저히 엄청 눈에 띄도록 적지, 그지? 그러면 이거 사실이 안 맞다, 그지? 자, 이렇게 전문기관의 자료를 인정하는 것은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수치가 너무 안 맞네. 즉, 이 신문 기사는 태양광 풍력 폐기물의 양이 계속 늘어나 환경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지만, 이건 비판하고 있지, 그지? 근데 인용한 자료와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서 보도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기껏 전문기관 말 인용해가지고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갖고 왔지만은 자기가 기사를 쓰면서 엉터리를 써가지고 수치가 안 맞아. 그래서 신뢰성이 외려 떨어지는 거야. 문제 제기. 자, 기후위기 전문팀이 부족하지. 그래서 심층 기획 기사 보도가 어렵고 검증 시스템 위협으로 기본적인 데이터 오류 확인도 안 된 자료가 기사화됨. 요게 앞에 게 그거잖아. 그래서 인용한 신문 기사의 문제점. 여기 뭐가 문제야? 전문기관의 조사 자료 인용했지. 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용한 자료의 내용과 기사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가. 수치가 늘어난다 해놓고선 더 떨어진 거야. 그래서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비판과 대안이 없는 기후위기 보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각국의 정책, 경제 운영과 국민의 삶의 방식 등이 총체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언론 매체의 역할인데, 언론 매체는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비판적 시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언론 매체의 역할이잖아, 그지?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비판해야 돼. 하지만 국내 언론 매체는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언론 매체는 선거 기간에 대선 후보들에게 기후위기에 관한 철학과 정책을 질문하여 각 후보의 기후위기 공약을 점검하는 거야. 이게 정치 분야자, 그지? 이건 지금 요 정치 분야,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비판해야 된다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들한테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질문하는데, 반면에 국내 언론 매체는 선거 기간에 기후위기와 관련한 질문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야.
미국 언론과의 차이점이지. 미국 언론과의 차이점. 언론 매체가 기후위기에 관한 정치권의 감시를 소홀히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는다고 기대하긴 힘들다. 경제 분야에서 이제 아까 전에는 정치 분야, 경제 분야에서는 언론 매체는 화석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야. 하지만 극소수의 언론 매체를 제외하면 기업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기사를 쓰는데 주력하는 거야. 기업의 성과를 홍보하는 데 기사를 쓰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국내에서 국내 언론사의 국내 언론 매체 현실이야. 언론 매체의 현실. 뭘 해야 되는데 비판해야 되는데 화석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작업을 경제 분야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물어보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기업을 홍보하는 데 주로 언론 매체가 이용된대요. 세계 기후 행동의 날인 9월 24일을 앞두고 일주일 동안 기후라는 단어가 포함된 신문 기사를 조사한 자료인데요. 야, 이게 이제 일주일 동안 기후라는 단어를 포함한 신문 기사를 조사했대. 이거 조사 방법이지. 조사 방법이 일주일 동안 기후라는 단어가 들어간 기사를 조사했대요. 이 자료에서 전체 보도 건수 중 기후위기와 관련성이 적은 기타를 제외하면 기업의 제품을 홍보하는 보도가 가장 많았대. 언론 매체가 친환경적 이미지로 위장한 기업의 행위, 즉 그린워시를 감시하기보다 오히려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자, 여기 그래프를 보면 기후위기 행사 해가지고 보도 4건, 대응 10건 해가지고 요게 조사 항목이고요. 일주일 동안 조사했다 했지, 그지? 여기가 있는 게 조사 항목이고 여기가 이제 조사 항목에 대한 구체적 수치가 나왔지. 구체적 수치가 제시되어 있고 자, 출처 이렇게 나왔지. 민주, 언론, 시민연합 해가지고 여기가 출처고 자, 여기는 왜 내놨을까? 일주일 동안 조사를 했더니만 언론 매체가 친환경적인 이미지로 위장한 기업의 행위, 즉 그린워시를 도와주고 있대요. 여기는 지금 언론이 기업을 돕고 있다는 거야. 2020년도 나왔고 이런 표를 주면 당연히 시각적이지. 기후위기라는 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제 검색해보니까 대부분 뭐라고? 친환경적 이미지로 위장한 기업을 갖다가 홍보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 언론이 하고 있다는 거야. 미국처럼 비판적, 감시적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사회 분야 볼게요. 사회 분야에서 언론 매체는 기후이기 때문에 폭염, 홍수, 가뭄 등이 발생하여 대규모의 인명피해와 식량난 등의 사회적 재난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도하고 그 원인을 심층적으로 진단하여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 사회적 취약한 계층과 공공시설의 안전 문제도 점검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해. 하지만 요게 이제 사회 분야에서 언론이 해야 할 일이야. 해야 할 일인데 하지만 국내 언론은 기후위기로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원인과 대안을 제시한다 못한다? 못해요. 시민들을 공포감을 조성시키는 거야. 일정 기간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그죠? 이게 이제 사회 분야의 기사의 현실인 거야. 이런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든지, 원인을 갖다가 심층적으로 분석한다든지, 그렇지 못하고요. 시민들에게 공포감만 주고, 그리고 이제 잊어버리면,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거야. 보도도 안 하고 그러는 거야. 비판과 대안이 없는 기후위기 보도를 하는 우리나라 언론 매체지, 그지? 정치는 기후위기에 관한 정책과 공약을 적극적으로 감시해야 되고, 경제는 화석연료 대신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고, 사회적으로는요, 사회 분야에서는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사회적 재난을 보도하고 그 원인을 심층 진단하여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 우리 언론은. 그러면 올바른 기후위기 보도를 위한 언론 매체의 역할은 뭐냐? 자, 기후위기 문제는 생존의 문제야. 생존의 문제이며 사회 경제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흔드는 엄청난 위협이야. 이게 이제 기후위기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이유야. 다루어야 하는 이유인데, 따라서 언론 매체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응하게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우선 언론 매체는 기후위기에 관한 보도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소수의 기자들의 노력만으로는 장기적이고 심층적으로 기후위기를 보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폭넓은 시각에서의 검증도 필요하다. 따라서 각 언론 매체는 이와 관련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문적 소양을 갖춘 기자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예, 지금 우리 언론 매체 역할이야. 첫 번째. 둘째 나왔다, 그지? 둘째. 언론 매체는 기후위기에 관한 다양한 분야를 감시하고 비판할 의무가 있다. 이게 이제 역할 두 번째. 언론 매체는 기업의 경영 방식이나 정부의 정책 등에서 기후위기의 원인을 찾아내거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사회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게 지금 우리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감시하고 비판할 의무가 있지, 그지? 요거의 구체적 내용이야. 요거의 구체적 내용이고요. 언론이 이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사회 구성원들은 기후위기 문제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참여할 것이다. 셋째, 언론 매체는 기후위기 속에서 대안과 희망을 주는 보도를 해야 된다. 아까 뭐하니 불안감을 공포심을 봐. 여기에 원인이나 대안 제시 안 하고요. 원인 대안 제시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 공포감을 몰아낸다 했지. 그러면 안 되고요. 뭐 해야 된다고? 대안과 희망을 주는 보도를 해야 되는 거야. 요게 이제 언론 매체 역할 세 번째지, 그지? 매체 역할 세 번째.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한 나머지 대중에게 공포감이나 무력감을 주어서는 안 돼요. 자, 희망을 줘야 돼요. 대안과 희망을 주는 보도를 해야 된다. 그 이유가 공포감이나 무력감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지. 정부와 기업,
개인이 노력을 하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구체적인 대안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언론 매체가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해외의 언론 매체들은 언론사가 앞장서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비닐을 사용한 신문 배송을 금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언론사가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런 걸 하고 있대요. 예시지, 예시. 언론 매체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어떻게 감시하고 비판하고 이런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각국의 정책, 경제 운영, 국민의 삶의 방식 등을 총체적으로 바꾸고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거 언론 매체가 제 역할을 충실히 했을 때 효과가 뭐야?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국민의 삶의 방식을 총체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이는 우리가 직면한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그래서 언론 매체가 제대로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 매체 비평 자료고, 매체를 비평하는 자료야 비판적이고 설득적이고 기후 위기 보도에 대해서 언론 매체가 어떻게 하는지를 심층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국내 언론이 가진 기후 위기 보도의 문제점, 그리고 해결을 위한 언론의 역할 등이 있습니다. 그래프, 사진, 자료 등을 활용하여 이런 자료 활용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기사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기사문 하나 나왔었지, 그치? 국내 언론의 기후위기 보도를 비평했고, 올바른 기후위기 보도를 위한 언론의 역할을 제시하는 거야. 제언하며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밑에 뒤에 이제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문제 제기. 가에서 차까지 문제 제기가 있었다. 기후위기 보도의 문제점. 심층 기획이 안 된다. 심층 기사와 검증 시스템이 부족하다. 기후위기 보도 문제점. 두 번째, 비판과 대안이 없는 기후위기 보도, 비판과 대안이 없고 공포심만 준다고. 그래서 올바른 기후위기 보도를 위한 언론 매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게 대안을 제시한 게 카에서 그까지고, 기후변화와 기후위기, 기후비상의 차이점. 기후변화는 중립적이고 수동적인 말인 느낌이 들어. 근데 기후위기, 기후비상은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위기, 비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민감하게 접근하는 말이고, 국내 언론 매체의 기후위기 보도의 문제점은 국제 행사가 열리는 특정 해에만 집중되고 기후위기에 대해서 일회성 보도에 그친다는 거야. 그리고 기본적인 데이터조차 오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는 전문 취재팀이 부족하고요. 검증 시스템이 미흡한 거야. 기사를 듣고 한번 읽어보지도 않았나 봐. 국내 언론 매체의 기후위기 보도의 문제점은, 언론 매체의 역할은요, 선거 후보자들의 기후위기 공약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비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정치권을 감시해야 하는데, 국내는요, 선거 기간에 후보자들에게 기후위기와 관련한 질문을 적극적으로 안 합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문제 해결과 관련한 적극적인 정책을 기대하기 힘든다. 경제는 화석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했는지 점검해야 되는데, 기업의 성과를 홍보하는데 기사를 더 많이 쓰고 있어요. 기업의 그린워시에 오히려 도움을 주는 거야. 친환경 회사인 척 하는데 언론이 도움을 주는 거야.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적 재난을 보도하고 그 원인을 심층적으로 전달하여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공공시설의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함. 근데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뭐만? 공포감만 조성하는 거야. 원인과 대안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리고 올바른 기후위기 보도를 위한 언론 매체의 역할과 기대효과인데 언론 매체의 역할은 기후위기에 관한 보도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기후위기에 관한 다양한 분야를 감시하고 비판해야 되고 기후위기 속에 대안과 희망을 주는 그런 보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기대효과가 뭐냐? 각국의 정책, 경제운영, 국민들의 삶의 방식 등을 총체적으로 바꾸고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기후위기 발생, 위기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문제고요. 우리 문제 지나가지고 여기 보면 광고가 하나 나와. 이거 광고 있잖아. 나 보면 자, 쉼표와 함께 지구를 지켜요.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그러면서 쉼표가 무슨 음료 광고 같지, 그지? 자, 그러면서 신제품 쉼표에 그려진 멸종위기 동물을 기억해 주세요. 이게 멸종위기 동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쉼표는 뭐 같이 느껴지니? 굉장히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 그지? 광고 제작 의도가요. 이 음료를 팔아가지고 이 뭐 음료를 사 먹으면 수익의 일부가 이런 멸종위기 동물을 보존하는 데 쓰이는지는 모르겠어. 자, 맞죠? 제품이 지구 생태계 문제에 동참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고, 그러면서 음료를 판매하려고 그래요. 음료 판매, 그리고, 그럼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해요. 우리 음료 많이 사 먹으세요. 그지? 환경 기여에 대한 이렇게 판매 수익이 얼마가 어디에 쓰였다. 환경 기여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없어요. 자, 여기까지고 수고하셨습니다.